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발렌시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프랭키 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지난주에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갖고 오늘 간증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 나도 일주일 동안 내내 후회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나눌 게 있으니까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발렌시아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한번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위에 섰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된 프랭키 리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갑자기 목소리가 울리니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30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무슨 나이 드는 게 뭐가 꿈이야. 근데 너무 어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빨리 30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30이 됐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60이 되기를 바랬어요. 환갑이 빨리 되면은 내가 좀 마음이 넓어지고 좀 사람들을 다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런 좀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그런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주 이렇게 풍성한 마음 이런 게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올해가 환갑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성격이 점점 더 더러워져.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나 뽑아갖고 나오는데 걔가 나한테 빨리 내 커피를 안 주고 자꾸 딴짓을 하면서 커피를 빨리 안 주는 거야. 나 이거 빨리 픽업해갖고 가야 되는데 발렌시아까지. 그래갖고 걔한테 이제 약간 짜증이 났는데 물론 대놓고 뭐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더러워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갖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좀 그걸 픽업하면서 이렇게 짜증이 막 나면서 이제 왔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참아내질 못하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 이런 인간이 무슨 간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2001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2001년도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 이제 알게 됐는데 우선 그 2001년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잠깐 이제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주 일찍 결혼을 했어요. 19에 결혼을 해갖고 뭐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애는 안 생겼고 그냥 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잔가 보다. 주변 사람들도 다 쟤는 애를 못 갖는데 이제 이러고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15년을 살다가 그냥 그 삶이 이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 삶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남편 결혼할 때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남편이 공부를 해서 먼저 마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공부를 마쳤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계속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고 막 이러니까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이제 힘들면서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서 대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어. 우리 이혼하자. 그래갖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별 싸우지도 않았어요. 뭐 이혼을 하네 마네 뭐 너가 싫래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러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내가 이혼하자 그랬더니 그래 이혼하자 그러고 그냥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이혼을 하면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안 모셔도 되고 남편이 뭐 어떻게 되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잖아요. 혼자서 성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이 그때 처음 혼자 사는 성인으로서 내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삶을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을 안 만나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내가 이혼을 한다 그러는 바람에 막 이제 난리가 났거든, 온 집안 식구들이. 그래갖고 그때 혼자 살면서 옆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 이제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조그만 게 필요해갖고 아이키아를 갔는데, 아이키아가 이제 보통 집안 생활용품 같은 거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막 신혼 부부들이 뭐 애기 데리고 뭐 하고 막 물건을 막 가구를 사러 오는데 그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그 갖게 되는 그 박탈감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데도 절대로 안 가고, 그때는 가주마켓이 막 24시간 오픈하고 있었어요. 시장도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시장 봐갖고 오고, 막 그러면서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없어진 것 같고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잡을 하나 잡아갖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되게 나의 삶이 의미 없고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렵게 나 혼자서 돈을 벌어갖고 그걸로 먹고 살려니까 이제 뭐 풍족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이제 잡도 못 잡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좋은 잡을 잡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 내가 저기 뭐야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일 끝나면 우리 가게로 와. 이제 걔가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러고서 가게를 이제 회사 끝나고 갔는데 걔가 미안한데 나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좀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다릴게. 그러고서는 거기 이제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신문을 전혀 안 보거든요. TV에서 뉴스를 안 봐요.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오직 나만 관심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신문이랑 막 이런 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하다가 회의가 빨리 안 끝나니까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뒤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 앞쪽에는 이제 중요한 기사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니 경제니 뭐 막 이런 게 있고, 이제 뒤쪽에 좀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뭐 좀 그런 뭐 문화나 뭐 컬처나 뭐 무슨 시사나 뭐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칸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남자 사진이 이렇게 중앙에 딱 있고 계속 쭉 그 이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고 딱 그 기사만 봤어요, 그날. 그러고 나니까 회의가 끝났다 그래갖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 연락처가 이제 맨 끝에 적혀 있었는데 그것만 얼른 이제 어디다가 적어갖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지난주에 그 홍철아 목사님이 그 중풍병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 나가던 똑똑하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집이 되게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똑똑했냐면 서울대학교를 풀 스칼라십을 받고 가요, 한국에서. 근데 그 들어갈 때 등록금은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도. 그래갖고서는 그 서울대학교를 등록금도 힘들게 구해갖고 서울대학을 그 이후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카이스트라는 데를 갔는데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사람이 전공한 거에는 석사나 박사 뭐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학교인데 그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학교는 아주 소수의 정예만 뽑는 학교래요. 그래갖고 그 학교에 딱 붙으면은 비행기표부터 보낸대요. 자기네 학교로 올 수 있는 비행기표부터 시작해갖고 그 학교에 다니는 것 때문에 일전 한 푼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학교가 있대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그 특출났기 때문에 뽑혔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이름 너무 오래전이라서 난 잊어버렸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 학교에서 석사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을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박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또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 사람한테 풀 장학금에다가 플러스 생활비에다가 뭐에다가 모든 것을 다 대줄 테니까 우리 대학교를 와라. 그래갖고 유니버시티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이 사람은 막 그때도 이미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 좀 이제 그런 훌륭한 사위를 얻기 위해서 그 뭐 딸내미 이제 시집 보낼 때 뭐 열쇠를 하나를 주네 두 개를 주네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세 개 병원 키는 필요가 없는데 집 키하고 차 키는 줄 수 있다고 키 두 개 줄 테니까는 우리 애하고 결혼하자고 막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열쇠를 두 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갖고 어디 기도원에 이제 결혼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기도원에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노처녀를 만나갖고 둘이 결혼을 해서 미국을 왔어요.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굉장히 이제 잘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를 시작을 해갖고 4분의 3을 썼어요. 4분의 1만 쓰면, 그러니까 논문을 마무리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은 학교에서 뭐 카이스트니 뭐 이런 데서 교수를 하면 되는 그게만 남아있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쓰러져요. 심장 두 개가 다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쓰러져서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여기에 계속 있자니까 학교에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눈앞이 너무 깜깜하고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델라웨어라는 데는 저는 이제 우리는 LA에 있잖아요. LA는 서쪽 끝이고 델라웨어는 동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주예요. 그 주 전체를 돌아보는데 몇 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조그만 주인데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접점이 없잖아요. 내가 델라웨어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와이프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지 된다. 자기가 신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웨이팅 리스트는 이제 뭐 언제 도대체 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니 한국에서 자기네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치매에다가 어머니도 또 무슨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그분들을 돌봐줘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를 돌봐달라고 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진짜 울면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그 델라웨어는 되게 이제 좀 작은 데고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로 이제 찾아갔어요. 필라델피아는 1시간 정도 델라웨어에서 걸리는 데인데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중앙일보 사무실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내 얘기를 좀 여기 이렇게 그 교민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한테서 나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 조그만 그게 무슨 뉴욕에 있는 중앙일보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조그만 데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 기자 사무실인데
제가 쓰는 기사는 그렇게 이렇게 저기 뭐 큰데 뉴욕 이런 데 나가질 못하고요. 저는 요 지역만 커버하는 데에 제가 쓰는 기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다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신데 제가 그거밖에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 기자가 이 사람은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써갖고 그거를 그 지역에 필라델피아랑 그 동부 조그만 지역에 나가는 거기에다가 실어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기사가 뉴욕에 있는 중앙일보 거기에서 뽑혀갖고 전국으로 나가는 미주 전역판에 그 기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동생을 만나러 가서 걔가 회의를 해야 된다고 안 했으면 그걸 읽었을 일이 전혀 없는데 그 회의 기다리느라고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 마지막에 참고로 혈액형은 A형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A형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A형인데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신장은 2개니까 하나를 내 거를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맨날 영화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갖고 그냥 하나 이렇게 여기서 뚝 띄어갖고 이게 그 냉동고에다가 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갖고 수술하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한번 준다고 해볼까? 내가 이렇게 지금 지금 내 삶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살지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라도 내가 살리면은 그래도 내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내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면서 막 대답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내가 내가 신장 띄워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놔라 뭐 이런 걸로 내가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다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영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상 한국 사람인데 my name is Frankie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막 던져놓고 관심이 있으면은 전화하라고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요 내가. 그 사람이 버벅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좋은 일 하겠다고 전화했는데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전화인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LA에서 필라델피아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놀래니까 자기가 말을 못 하겠다고 저녁에 자기 와이프를 시켜갖고 이제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전화를 이제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고 그 와이프하고 통화를 하니까 와이프는 조금 덜 버벅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서는 근데 이제 우선은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맞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했어야지 돼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럼 내가 이쪽에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지 그쪽 보험에다가 알아봐라. 그리고서는 제가 그때부터 그 검사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 받는 데만 2달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맞는지 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회사가 내가 그때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였어. 근데 나는 거기서 잠깐 며칠 이렇게 떼어내고 그건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시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회사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신장을 그 사람한테 띄워줄 수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회사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너무너무 절망을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절망 속에서 내 전화를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희망을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못 갈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 절망하는 소리를 이 전화기 너머로 들으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더라도 이 사람 생명은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 사람을 살리러 가야지 되겠습니다. 사람 목숨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갔다 올 동안 아마 한 2주 정도 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대신 일할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다행히 그때 이제 일해줄 내 전임자가 다른 일을 안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2주를 봐주겠다고 하고 나는 이제 필라델피아로 갔죠. 가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연초였기 때문에 나는 겨울이면 항상 감기가 걸려요. 감기가 걸리면 항상 목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막 나오는데 이거 갔다가 감기 걸렸다고 또 이거 수술 못한다 그러면 큰일이니까 감기 걸린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지 된다. 거기 가갖고 거기서도 이제 또 병원에서 나를 또 다시 체크업을 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나를 이제 검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거를 언제 검사를 하느냐면 금요일 날 검사를 하고 오케이가 나오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아주 기침을 안 하고 참아갖고 이 사람이 내가 감기 걸린 걸 모르고 넘어갔어요. 오케이 했어. 그러고서는 화요일이 돼갖고 아침에 갔는데 이제 수술하러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기침을 못 참고 컥 하고 기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취 의사가 나를 저기 마취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오 마이 갓 그러더니 그냥 수술이 캔슬이 되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이제 황당하잖아요. 나 지금 빨리 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그냥 이제 돌아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감기가 낫는 거에 이제 최선을 하느라고 그 사람이 이제 속해 있는 그 교회 한인교회 이제 조그만 그 동네 시골 동네 한인교회 분들이 나한테 그냥 맨날 뭘 먹인다고 그냥 먹을 거를 매일같이 이제 막 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 어떤 거는 맛도 없는데 이제 막 맛있다고 먹어줘야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이제 제 전 남편 이제 그때 이혼을 한다고 근데 이혼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딱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의 여지 없이 이혼하는 거다. 그래 이혼하는 거다. 미안하다. 이제 그 사람이 나랑 이제 좀 헤어져 있는 동안에 딴 여자가 생겨갖고 그 여자를 못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하고 너는 씩씩하니까 너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 이 여자를 못 버리겠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 신경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일에. 그게 이렇게 저걸로 나타난 거야. 병으로. 그래갖고 그 일주일 이 감기가 낫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일주일 동안에 감기는 낫는데 세상에 그 수술해야지 되는 그 부분에 종기가 난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할 거라고는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또 병원에 갔어요. 지난번에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그냥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셔야지 된다 이래갖고 막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해갖고서는 막 10몇 명이 그 수술하는 데를 쫓아와갖고 제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 복도에서 그냥 막 창피하게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막 뭐 이제 들어간다고 뭐 나한테 주의사항 주고 뭐 하고 너 이제 감기 다 났지? 이제 이러면서 뭘 막 하다가 그걸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아무도 못 보길 바랬는데 간호원이 그 종기를 딱 봐버렸어요. 그래갖고서는 간호원이 오 마이 갓 그러더니 세상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막 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갖고. 그랬는데 내가 막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의사들이 다 뛰어온 거야. 왜 그러냐고. 얘 여기 이거 종기 생겨서 얘 오늘 수술 못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한 번 갔다가 감기 들려서 못해. 2번 갔다가 종기 때문에 못해. 그래갖고 나는 이제 또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수술 스케줄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를 어떡하지? 회사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회사에 가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지난주에는 감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 주는 종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그래갖고 한 달을 더 있다가 와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LA를 다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LA를 돌아갔다가 일을 하다가 한 달을 일을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 수술 받을 사람이 너무 불안해갖고 내가 이제 다시 안 올까봐 너무 불안해갖고 뭐 막 온 집안이 완전히 지금 장례 분위기다.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나는 아무래도 그 저기를 좀 그냥 여기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뭐 회사에서 내가 못 오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건 정말 아니죠. 이제 막 이러더니만은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사람을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있는 걸로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end up 내가 2주만 비우겠다 그랬는데 3개월을 이제 비우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한 달을 기다려갖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막 친해지고 뭐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내가 신기한 거야. LA에서 갑자기 여기에 자기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이게 사람일까 정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를 하라 이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 어떤 사람이 와갖고 딱 그러는 거야. 그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와갖고 아니 나는 요번에 그 뭐 온다는 사람이 얼굴도 하얗고 날씬하고 머리도 길고 얼굴 옷도 하얗게 입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뚱뚱하고 머리도 짧고 이런 사람이 왔느냐고 천사가 요즘은 이런 모습으로도 다니나 봐 이러는 거 이래갖고 근데 이제 막 한참 웃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지내다가 드디어 마지막 번에는 아무 일이 없이 수술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제 입원해 있고 나는 나대로 입원해 있는데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냥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무식해갖고 그냥 여기서 내 신장 잘라갖고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던 거니까 그게 그런 어떤 이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떤 어려운 일인지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장기 이식을 하는 데는 그게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된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DNA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보통 쌍둥이 같은 경우에 99% 매칭, 뭐 형제나 뭐 이렇게 아주 직계 가족일 경우에 뭐 90% 매칭, 80% 매칭, 뭐 친척일 경우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는데 나는 나하고 그 사람은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안 되고 맨 밑에 comparable 이식할 수 있다라는 그 레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했대요. 그 의사들이 이제 의사진이 그 수술을 한 99% 매칭인 신장을 이식을 해도 이 몸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그거를 못 받아 이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는 그 계속 싸우니까 이 신장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이제 몸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석을 계속 해야지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수술을 할 때까지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99% 매칭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들 그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나는 99% 매칭이 아니라 제일 꼬라망치로 컴패러블이었는데 이게 그 의사들이 나중에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제 나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내 신장을 그 사람한테 연결을 하자마자 내 신장이 그 사람 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대. 월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의사들이 다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미러클은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신장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투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렇게 뭐 아멘 뭐 이런 거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회복을 하고 이제 나는 LA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내 삶을 살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2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26년이니까 보통 그 신장 이식은 남의 거를 받았을 때, 그 뭐 가족이든 뭐든 남의 거를 받았을 때 15년이면 끝이래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 신장을 자기 신장으로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드디어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겪을 때는 사실 막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막 아, 내가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 그랬지? 막 이러고 이제 걱정도 되고 막 내 삶이 이제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나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돈 받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저기 가서 이거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너무나 그 복잡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뭐 막 난리들을 치는데 솔직히 나는 이제 그게 막 마음에 와서 닿진 않고 아, 내가 그냥 너무 쉬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한 몇 개월 쉬라고 이제 여기를 이거를 보내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2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돌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그때 그 기사를 안 읽었으면 그 사람이 그때 그 필라델피아의 중앙일보 사무실을 안 찾아갔으면 그때 이 사람이 그 저기로 온 게 미국이 아니라 해외였으면 뭐 박사학위 받으러 간 게 딴 데였으면 뭐가 내가 혹시 그때 이혼을 안 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었으면 그거 읽었어도 줄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다. 뭔가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아, 이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에 의미가 주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리고 내가 정말 철딱선이 없어갖고 장기를 떼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협력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딸도 낳고 그 딸이 너무너무 똑똑해갖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이제 그 기적의 일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